안녕하세요. 알러브 핸즈온의 이재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저 기본사항 7번째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IaaS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출제 그 문제를 봤을 때 Z900 문제를 봤을 때 좀 쉽게 풀 수 있도록 제가 키워드 위주로 설명을 좀 해놨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여기 출제 경향을 한번 보시면은 주로 뭘 설문했냐 그러면은 이아스를 설명하고 있는지 제대로 OX 문제로 파스, 그 다음에 사스, 최근에 또 들어온 게 뭐냐 그러면은 파스 중에서 서버리스 컴퓨팅 설명을 추가를 했고요. 이걸 제대로 하는지, 왜냐 그러면 파스 중에서 개발자들은 서버리스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서버리스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사용 사례를 기반으로 서비스 유형식별, 이 말은 이아스, 파스, 사스 중에서 실제 사용 사례가 어디에 속하는지 골라라 하는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저번에 이런 그림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죠. 공유 책임이라고 해서 지금 이 그림을 잘 생각해서 위에 지문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기 온프레미스라고 하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부터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 땅까지 다 우리가 관리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주에 오늘 지금 배울 이아스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파스, 사스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MS에서 가상화까지 MS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공유 책임을 진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OS 부분, OS가 리눅스, 뭐 윈도우 서버 이런 걸 선택하는 걸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OS를 누가 책임을 지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OS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고, 요까지는 이제 그 MS가 책임을 지고요. 근데 파스 같은 경우는 제가 OS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책임지면은 이아스, OS를 MS가 책임져 주면은 파스. 그럼 책임져 준다는 게 뭘까요? 설치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업데이트, 우리 윈도우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업데이트나 긴급 패치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뭐 개인용 PC에서 업데이트를 하면은 보통 별 문제 없이 업데이트가 잘 되잖아요. 가끔씩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 OS 버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좀 의존성 있게 만든 것들이 있거든요. 그 버전에 맞도록 이제 고친 거죠. 수정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에 어, 그 버전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서비스 장애가 일어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몇 시간 장애가 일어나면은 뭐 수십억 뭐 이런 식으로 뭐 수백억까지도 뭐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OS의 뭐 업데이트나 긴급 패치가 났을 때 이게 대응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OS 긴급 패치 정도를 우리가 관리를 할 건지, 우리가 통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MS에 통제하게 할 것인지는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때 갈라지는 게 이아스 파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사스 같은 경우는 이쪽에 파스 같으면 런타임까지 이쪽 관리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사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까지 MS에서 관리해 주는 거고, 그럼 사스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이메일 만들 때 이메일 프로그램 깔고 설치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아웃룩 바로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피스 365의 제품들은 웹에 접속해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는 거죠. 요 그림을 보시고
잘 이해하시고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문장들이 이아스와 관련해서 온프레미스와 비교 대상의 문장인지 아니면 파스와 사스와의 비교 대상 문장인지를 조금 고려하셔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문장은 그냥 한 문장 뚝 내주고 이거 OX 맞춰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좀 어려운 경우는 예를 들어 이아스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 옳은 OX를 뭐 선택하세요. 그러면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 4번 문장, 5번 문장, 6번 문장, 7번 문장이 나왔다고 했을 때 각각 문장에서 OX를 했는데 그때 비교되는 기준이 온프레미스일 수도 있고 파스, 사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을 좀 고려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아스의 가장 대표적인 그가 이제 문장이 물리적 서버를 관리하는 것에 가장 가깝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온프레미스와의 비교인 거예요. 온프레미스와의 비교할 때 물리적 서버, 그러니까 파스와 사스보다는 이아스가 물리적 서버를 관리하는 것에 가장 가깝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서 바로 이아스로 지금 대기업들이 넘어오는 과정이죠. 디지털 전환에서. 그래서 이아스, 파스, 사스 중에서도 이아스가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범주라는 거예요. 어디에 비해서? 물리적 서버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또 나오는 개념이 클라우드 공급자, MS죠. MS가 하드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런 서버라든가 스토리지, 네트워킹 같은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운영체제 유지 및 네트워크 구성은 우리가 책임진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은 OS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 OS 제가 여기 나누는 기준이 OS라고 했잖아요. 이때 이제 운영체제와 네트워크 구성은 우리가 한다. 그래서 이아스라는 것은 우리가 패치 같은 이런 것들도 윈도우 같은 유지 관리도 우리가 하고 네트워크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실제 이제 에즈를 잘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유지 관리와 네트워크 구성, 특히 어려운 게 네트워크 구성이죠. 네트워크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아스가 되면은 서버 단 개발자들이 모두 뭐 직업을 잃게 되냐?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요. 운영체제 유지와 네트워크 구성이. 그래서 이 두 개가 들어가면 이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영체제 유지와 네트워크 구성은 이아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인터넷을 통해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로비저닝 관리를 한다. 우리가 이쪽 이제 온프레미스와의 비교거든요. 여기서 이제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 스토리지 네트워킹 온프레미스일 때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가서 하잖아요. 근데 이아스로 넘어오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마우스로 까딱까딱 하면은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로비저닝 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이쪽 온프레미스와의 비교예요.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구입하는 대신에 우리가 하드웨어를 구입하고 제어한 적이 없죠. 에즈를 쓰면은 대신 이아스를 통해 임대를 한다. 이 문장이 맞는 거예요. 임대라는 말. 이아스를 통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사용 사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을 때는 이아스의 대표적인 사용 사례는 에저 가상 머신이에요. VM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에저 가상 머신이 가장 대표적인 이아스 상품이에요. 근데 요즘이 조금 저는 헷갈리는데 스토리지가 이거 덤프에 따라서 조금 정답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스토리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파스 같은데 정답지 어떤 데 보면은 이아스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가 스토리지 관리할 때 네트워킹하고 OS 설치하고 뭐 이렇게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스토리지가 이아스 쪽으로 지금 정답이 돼 있어서 저는 이쪽 같은데 좀 헷갈려요.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은 한 번 정도 틀려져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뭐 800점대 이상 900점대까지 뭐 바라보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700 한 20점 내지 50점만 받으면 되잖아요. 당락에 이런 문제 틀려져도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좀 가르쳐 주세요. 어려워요. 이아스는 가장 유연한 클라우드 서비스다. 이 부분은 파스와 사스와의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아스가 유연성이 제일 높다는 것이 내 멋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스는
아웃룩 같은 이메일 같은 경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서비스 내준 대로 사용하는 거고. 여기 파스는 내가 그나마 웹앱을 올리지만 뭐 런타임이라든지 OS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는 제가 안 하잖아요. 아무래도 어, 런타임도 얘들이 내주는 대로 해야 되고 조금의 제약사항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이아스로 오면은 가장 유연하죠. OS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런타임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데이터 스토리지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도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요. 가장 유연하다는 말은 이쪽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을 비교해버리면 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장이 시험 문제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첩성은 이쪽과의 비교인 거예요. 온프레미스에 비하면은 뭐 서버를 사온다든지 뭐 서버 사오기 위해서 뭐 그 주문 넣고 뭐 가져와 설정하고 이런 보통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지나잖아요. 근데 민첩성 이아스는 내가 지금 바로 클릭만 하면 생기니까 민첩성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클라우드의 특징을 묻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초기 자본 비용이 없다는 거. 그것도 온프레미스의 비교인 거죠. 그럼 따지고 보면은 파스 뭐 이런 데도 다 이제 이 말뜻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민첩성 이아스보다는 파스가 민첩성이 더 강하죠. 자본 비용도 이쪽도 초기 자본 비용이 없죠. 둘 다 공유 책임 모델을 갖고 있죠. 그리고 사용량에 따라서 뭐 가감이 되는 거니까 사용량 기본도 맞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묻는데 야 이거 그 파스에도 속하니까 틀린 문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민첩성 이런 것들은 뭐 이런 문장이 나오면 맞다고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리고 보안과 고가용성 보장도 되고 가장 유연한 클라우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OX 문제를 고를 때 약간의 이제 그 한 문장 정도의 짧은 문장 속에서 정답을 고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마음을 그냥 다잡고 제가 말씀드린 이 간단한 키워드 위주의 뭐 문장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동그라미 아니면은 없다 이러면은 까이표 틀린 문장 이렇게 생각해서 정답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